정치, 평화, 그리고 사람. 3포인트 뉴스. (2026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라고도 하는데요. 석유, 가스 같은 핵심 자원의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현재는 관심 단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분쟁이 전 중동으로 확전세를 띠고 있는 만큼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주유소만 봐도 1,000원 중반대에 머물던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고 있죠. 정부가 상황관리에 나서면서 과도한 인상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 악화된다면 유가는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이란이 세계로 향할 유조선들을 기약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어둔다면 말이죠. 호르무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이란에서 탄생한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이 지형의 특징입니다. 이란은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요? 지도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건너편 이란의 남부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뿔 모양의 땅은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오만의 영토죠. 오늘은 이걸 쉽게 오만의 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뿔 같은 땅과 건너편 이란 땅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 그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입니다. 육지 사이에 낀 바다, 이런 이유로 해협은 배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병목, 일종의 톨게이트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형적 특성이 지정학적 권위를 부여하는 셈이죠. 물론 해협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많아야 권위도 생기죠. 그럼 호르무즈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석유 시장 규모는 하루 1억 배럴, 그 중에서 호르무즈를 통해 운송되는 석유는 2천만 배럴, 20%나 됩니다. 특히 해상 운송으로만 따지면 비중이 더 크죠. 세계 석유의 60%가량이 선박으로 옮겨지는데 호르무즈는 그 중에 해상 석유 운송의 절반 가까운 운송량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핵심 경로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여 척의 유조선이 이 무역로를 통과하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등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죠. 이 말은 호르무즈가 세계 각국의 산업, 외교, 안보,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초크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관건은 그 목줄을 이란이 쥐고 있다는 점이죠.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의 항구를 떠난 유조선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을 타고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릅니다. 석유가 밖으로 나가려면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바다는 이란의 손바닥 안에 있죠. 이란 남부 해안선과 맞닿은 영해로서, 또 이란의 무력이 투영된 실효적 지배지로서 말입니다. 물론 국제법상 호르무즈는 국제항로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운송로로서 모든 선박들에게 통항권이 주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 모두가 선의를 가졌을 때, 외교적인 균형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고, 지금처럼 중동의 위기가 격화될 때면 국제항로라는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은 자신들이 위협받을 때면 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세계의 선박들을 멈춰 세웠죠.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란이 바다를 차단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육로도 아니고 바다라는 공간을 어떻게 한 국가가 봉쇄할 수 있는지, 또 호르무즈 해협 바로 위 페르시아만에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얽혀 있는데 어떻게 이란에게만 이 바다의 패권이 쏠릴 수 있는지 말이죠. 그 의문을 해소하는 건 지정학적 특징입니다.
일단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만 북쪽에서 북동쪽, 동쪽 해안까지 해안선이 1500km쯤 되는데요. 해안선이 길다는 건 이 바다에서 차지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가장 넓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지리적 특성 덕분에 페르시아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넓게 확보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만에서 이어지는 호르무즈는 어떨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얽혀있는 나라는 이란과 오만 두 나라입니다. 해협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실질적인 주도권은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죠. 우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의 주요 포인트들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지도를 확대해보죠. 이란은 자기 영토와 가까운 호르무즈 북쪽 캐슘 섬을 비롯해서 그 옆에 라락섬, 아래로는 툰부 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근처 아부무사 섬까지 호르무즈로 향하는 거점들을 지배,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다 곳곳에 이란 깃발이 휘날리는 감시 초소들을 세워둔 셈이죠. 또 이란이 호르무즈 북쪽에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해협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즉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쉽고 유사시 레이더, 미사일, 드론, 고속정 같은 무력수단을 배치 운용하기에도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호르무즈 남쪽 오만의 뿔 지역은 골짜기와 산악지대로 덮인 매우 험준한 곳입니다. 호르무즈 북쪽 이란 쪽에 비해서 군사시설을 들이기가 어렵죠. 무엇보다 오만은 군사 외교적으로 중립과 균형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2026년 3월 7일) 현재 전세계 200척 이상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상에 멈춰 있거나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의 선박은 40척, 180여 명의 선원들의 발이 묶인 상태. 이란 정권은 자신들이 위협받을 때면 호르무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소위 회색지대 전술. 미사일 직접 타격 같은 고강도의 도발보다 민간 선박을 납포하고 GPS를 교란하면서 저강도의 도발을 반복하는 전면전도 평화도 아닌 모호한 상태를 만들면서 상대국들을 압박해왔죠. 언제까지 세계가 이 호르무즈의 발목을 잡혀야 할까요? 물론 국제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이란만의 문제는 아니죠. 갈수록 호전성을 띠는 트럼프와 마가, 그런 미국을 활용하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민족을 사수한다지만 실상 민중의 삶과 기본권을 외면하는 이란 정권의 이슬람 철권 통치. 결국 이들의 극단적인 정치 지형이 변해야만 합니다. 부디 거친 바다에 묶여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